자, 쌤이랑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함수가 이제 우리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함수 쪽이 아니고 진짜 완전 함수가 무슨 내용인지 약간 함수의 정의부터 가보는 건데, 함수를 공부하려면 일단 크게 처음 배울 1차 함수 때도 기억해보면 알겠지만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변수 보통 뭐라고 둡니까? x랑 y라고 두죠. 그래서 뭐 1차 함수를 예시를 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y는 2x 플러스 1이 된 거면 다 된 것처럼 x가 변하면 그 값이 변하면서 y 값이 변하는 변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 x, y가 존재하는 건데, 보통 이제 함수는 앞에서 이제 집합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 x 변수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약간 뭐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표시하고요. y도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 안에 숫자를 집어 넣을 거거든요. 함수도 이제 우리가 명제도 P, Q, R, S를 많이 쓰는 것처럼 함수도 F, G, H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변수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F라고 씁니다. 그 다음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응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응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책에 있겠지만 짝지어 주는 건데, 1과 4가 대응됐다, 2와 6이 대응됐다, 3과 5가 대응됐다, 이런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이제 함수가 되는 거고, 뭐 함수에 대해서 내용은 처음 배워보겠지만 함수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F1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4. 이렇게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 나온다? 4. 이게 대응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F2는 얼마? 6. F3은 5. 이런 내용이고, 이제 함수가 뭔지 보면요, 함수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 모든입니다. 모든 x가 꼭 하나씩, 모든 x가 하나씩 대응이 돼야만 함수로 따져주는 거야. 뭔 말이냐? 요 대응 관계에서 쌤이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그럼 함수 아닙니다. 왜? 2라는 x값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에 대응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x에서 y로 화살을 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화살을. 그래서 이 1, 2, 3 사람은 화살이 한 발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밖에 못 쏘기 때문에 두 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 모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런 것도 대응 관계가 안 돼요. 뭐 1, 2, 3 모든 x가 하나씩 쏴야 되기 때문에 얘는 3이 쐈어 안 쐈어? 안 쐈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함수는 딱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왼쪽 모든 x값이 y값으로 화살을 쏴야 되는데요, 그때 한 발씩은 무조건 쏴야 되고요, 두 발은 못 씁니다. 이게 함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요게 좀 제일 기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고요, F 썼으니까 G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뭐 1, 2, 3, 4 5, 6, 7, 8 알겠죠? 1이 5에 대응됐다, 2가 5에 대응됐다, 3이 6에 대응됐다, 4가 8에 대응됐다. 요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아요. 왜? 모든 x 1, 2, 3, 4가 오른쪽으로 하나씩만 쌌잖아. 누가 맞는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씩만 쏴주면 되기 때문에 요건 함수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배우는 함수 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좀 나오는데, x집합, 이 x 모임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은요, 이 x들의 집합, x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나열법이나 그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돼요. 책에도 그렇게 정의가 집합 x라고만 써있네요. 이렇게 알겠죠? y는 뭐라고 하냐? y는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그래서 y는 5, 6, 7, 8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누구? 치역. 치역은 누구냐? y 중에서 선택받은 애들. 누구? 화살을 맞은 애들. 누구일까요? 5, 6, 8 이런 거예요. 알겠죠? 이 용어만 정리해 주세요. 정의형 뭐라고 해야 되나? x값. y 뭐라고? 공역. 공역은 y값. 근데 그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있는 거야. 실제로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애들, 이런 y, 치역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 정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함수에 대한 내용이 뭔지만 좀 정의만 읽고 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 주시고, 뭐 함수가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1차 함수, 2차 함수 했지만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함수가 이제 어떤 건지 설명해 본 건데, 그럼 또 무슨 내용이 있냐? 서로 같은 함수.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서로 같대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모양이 똑같으면 이거 당연히 같겠죠. 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서로 같은 함수? 당연히 맞죠. 근데 뭘 물어보냐면은 함수가 모양이 똑같지 않은데 서로 같은지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너네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말하겠지만, 함수에서 말하는 같은 함수는요,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값이 나오면 됩니다. 같은 정의역으로 인해서 공역이 똑같으면 돼요. y값, 치역까지. 알겠죠? 공역이랑 치역은 이제 선택되는 거라 되지 않는 거 뭐 구분하지만 그다음 보통 공역, 더 큰 집합 알겠죠? 정의역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잖아요? 모든 거 다 대입해보세요. fx에. 그럼 f 마이너스를 얼마 나옵니까? 1. f0은 0. f1은 1. 오른쪽 넘어도 알겠지만 어때? g-1은 1. g0은 0. g1은 1.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모양이 다르지만 나오는 y값은 어때? 똑같죠. 이러면 서로 같은 함수를 보는 거예요. 모양이 달라도.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있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뭐 대응한다 라는 표현 뭐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고, 함수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모든 x값에 따라서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공부하면 계속 말하지만 함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그래프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걸 살짝 좀 맛보면은 fx가 x제곱이야. 그럼 2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맞죠?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의역이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 뭐야? 1, 2, 3만 넣어달라는 거야. 1일 때, 2일 때, 뭐 3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실수 x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곡선, 어떤 선이 되겠지만 이렇게 정의역이 1, 2, 3이 돼버리면은 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점도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프를 또 공부하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2차 함수나 1차 함수는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함수인 건 알지만 이 그래프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이건 그래프일까, 이게 함수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 있냐면요,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아닙니다. 왜? 그래서 이름 뭐였어? 원의 방정식이죠. 왜 그런 거야?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x에 뭘 집어넣었어 쌤이? y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니까. x 하나당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데, 그래서 원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은 어떨까? x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다 이 그래프의 몇 점에서 만납니까? 단점에서 만나죠. 이런 함수가 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함수를 일단 좀 구분짓는 방법은요, 이건 이제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무슨 선을 그으면 돼요? 세로선. 세로선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면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놓고선 함수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 했죠? 왜? 원의 방정식인데 왜 아까 원의 방정식이었냐면은 x값 하나당 y값 2개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로선 그어서 한 점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로선 그은다는 거는 이 x값일 때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라고 했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하면 크게 2가지 더 배웠었거든요. 얘랑 얘 2개 중에 함수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뭐가 함수가 아니겠어? 요거. 얘는 함수야. 왜? 세로선을 그어봐. 한 점 한 점 한 점. 근데 얘는 세로선 그어봐. 얘랑 얘 비교해봐. 만난 점 있냐? 없어. 근데 여기를 지났을 때는
점이 한 개가 아니고 다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함수를 보통 이제 정의라는 표현은 모든 x값당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는 뭐 체크하자? 세로선을 체크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개념 같은 거 보면은 다 쌤 해줬던 내용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요거로 지금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제일 정의 알겠죠? 집합 오직 하나씩 대응된다. 알겠죠? 이 표현이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까지밖에 안 한게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말 그대로 같지 않아도 돼요. 생김새가 y값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 똑같으면 되고 이 그래프는 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근데 함수가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해서 y는 1차 함수, y는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만 했지만 함수의 종류에서 여기서 배운 함수 종류에 크게 4가지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둘은 이미 알고 있고요. 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함수에서는 요 대응 관계를 엄청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미리 연습해 놓으세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긴 타원 그리면 되기 때문에 x에서 y로 함수 f입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쌤은 이 정의역 애들이 모두 1에 대응됐대. 이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 맞죠? 근데 얘를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는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함수는 모든 y값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1, 2, 3이 다 1인 대응됐잖아.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F4는 있진 않지만 만들면 얼마겠어요? 1이라는 거죠. 왜냐면 모든 x값이 다 1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 요거는 알죠 얘들아? fx랑 y랑 똑같은 거. 그래서 상수함수는 제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요거 y는 k. 아까 그려봐서 알겠지만 요거 모든 x값이 y값이 어떤 숫자 하나로 정해지잖아. 요게 상수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항등함수. 다 대응관계를 알려줄게요. 항등함수는 일단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자신한테 쏘면 돼. 1은 1한테 쐈고 2는 2한테 쐈고 3은 3한테 쐈어. 그래서 요것도 잘 보면은 fx는 x입니다. x에 뭘 집어넣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f1은 1, f2는 2 이런 느낌 맞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y는 fx라고. 그러면은 뭘 기억해주면 좋냐? y는 x. 얘는 이제 1차 함수 중에 제일 기본이었는데 얘를 뭐로 해석해주면 돼요? 항등함수로. 왜?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 대응하게 써있으니까요. 선생님 거꾸로 한 거죠? 상수함수랑 항등함수 보면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좀 중요한데 얘는 좀 순서가 1대1 함수부터 좀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부터 가볼 거고요. 얘는 바로 정의부터 일단 때리겠습니다. 정의가 뭐냐면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x1, x2는 그냥 정의역 애들을 말하는 거야. 정의역. 당연히 같은 거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1과 2는 다르잖아요. 그럼 그때 fx1과 fx2는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대1 함수는 얘들아 얘도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왜? 모든 x값들이 헛을 썼는데 지금 이 y값이 x값이 바뀜에 따라서 y값도 바뀌고 있잖아요. 1은 1한테 쌌고 2는 2한테 쌌고 다른 x가 같은 y값 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도 1대1 함수에 속하는 거야. 그럼 아까 예시 들었던 상수함수 볼게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왜? x가 달라졌잖아. 1, 2, 3. 근데 y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의는 여기 끝이야. 1대1 함수는 이거밖에 안 써있죠. 근데 이거로 이제 너네가 해석을 여러 가지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관계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 왜? x값이 다른데 y값이 다르니까. 알겠죠? 이렇게 생겨도 1대1 함수 맞죠? 왜? 모든 x값은 한 발씩 쌓고 정의역이 바뀌었을 때 y값이 같지 않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1대1 함수 말고 1대1 대응은 뭐냐? 얘는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쌤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있던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혹시 아까 공역이 뭐였죠? y값. 치역은 뭐였죠? 선택받은 애들. 그럼 지금 이 구도에서는 어때? 공역 뭐 얼마? 1, 2, 3, 4. 치역 얼마? 1, 2, 3. 그럼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뭐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을 쏴야 되잖아. 근데 하나씩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겹치는 거 없어요. 근데 그때 화살을 받는 놈과 총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숫자와 쉽게 말하면 왼쪽 숫자가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보면은 뭔 차이점이 있냐? 흐름은 똑같아. 정의역에서 한 발씩은 쌌잖아. 근데 남은 y값이 있다? 그럼 1대1 대응은 안 돼요. 1대1 함수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지금 봤을 때 다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쌤은 뭐가 좀 추가해 줘 알려주냐? 공역과 치역도 같은 거 맞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그 개수의 아이들 알겠죠? 개수. 정의역까지 같다고 봐주세요. 정의역까지. 그래서 지금 이 구도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잖아. 왜 그런 거야? 정의역도 3개. 그럼 3개에서 화살 쐈으니까 공역도 3개면서 화살 받는 것도 3개겠죠. 치역도 3개고. 그냥 정의역 개수에 따라서 치역이 달라질 건데 뭐 아까처럼 이런 애들은 겹치는 게 생길 수 있지만 1대1 함수는 절대 겹치는 게 없잖아요. 1대1 함수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의역과 개수도 같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너네가 좀 잘 구분해 줘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연습해볼게요. 뭐야? 1, 3, 5, 7, 2, 4, 6, 8 가볼게. 이거 함수 맞습니까? 맞다고 했었죠? 모든 x에서 화살 쏠 거니까. 두 번째 함수 맞습니까? 맞죠? 함수 그냥 뭐만 보면 돼? 왼쪽 정의역에서 화살이 다 나갔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함수 아니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배운 내용은 뭐냐? 모든 x값, 정의역들이 하나에 몰빵되는 거예요. 알겠죠? 상수함수는 이렇게 하나에 몰빵됐으니 가능한 거고요. 이게 뒤에 가보면 얘들아, 이 경우에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아까 무슨 문제처럼? 경우의 수 문제처럼.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선행을 좀 하자면은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올까? 하나한테 몰빵할 수 있는 거. 다 2한테 몰빵할 수도 있고 4한테, 6한테, 8한테 몰빵할 수 있으니까 상수함수 개수는 4개 나오겠죠. 됐어요? 두 번째. 한등함수는 뭐였죠? 자기 자신한테만 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만. 그러면 얘는 항등함수가 나올 수 없죠. 지금에는. 왜? 1은 1한테 써야 되고 3은 3한테 써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항등함수 나올 수 없는 거고. 뭐 나중에 문제가 좀 바뀌겠죠? 아마 x에서 x 1357, 1357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고. 다시 가볼게요.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씩 매칭은 할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같은 y값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x값이 달라지잖아. 그럼 y값도 달라져야 돼. 그래서 지금은 1대1 함수가 나올 수 없다. 알겠죠? 요거인 거고. 1대1 대응과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10까지. 그래서 이런 건 1대1 함수가 된다. 모든 x값들이 하나씩 써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y값도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의라는 거.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요. 첫 번째, 순서는 쌤 만들으니까
1이 이 공역, 이 5개한테 화살을 쏠 건데 누구한테 쏠 거야? 5개 중에 아무한테나. 3은 1대1 함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1과 3이 달라졌기 때문에 3은 2, 4, 6, 8, 10 중에 누군 못 쏴요? 4는 못 쏘죠. 그럼 누구한테 쏴야 돼? 2, 6, 8, 10 중에 4개 중에 하나. 그럼 5는 사이즈 나왔죠? 2, 4 못 쏘잖아. 3개 중에 하나. 7은 남은 2개 중에 하나. 5, 4,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약간 뭐랑 비슷해요? 5, 4, 3이. 비슷한데? 5P 지금은 4랑 똑같죠. 왜? 서로 다른 5개 애들이 이 4개씩 짝을 짓는 거잖아요. 그냥 5P4라는 식이 똑같아. 근데 이거는 뭐 얘를 외우지 말고 그냥 풀이법이 이렇다 정도만. 알겠죠? 5P4 결과랑 똑같다. 왜냐면 5개 중에 하나씩 해서 뽑았기 때문에 5P4랑 똑같고 1대1 대응 여기서 그냥 뭐만 추가하면 돼요? 10만 버리면 돼. 당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1대1 대응이랑 일단 뭐 해야 된다?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경우가 똑같아야 돼. 그 개수가. 그러면서 1대1 함수가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다. 되나요? 이거는 뒤에 일단 문제를 좀 풀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있더라고. 예. 일단 순서가 이거 아닌데 잠깐만. 얘부터 가보자. 알겠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다. 좀 잘 안 보이더라도 다 봐주세요. 문제랑 다 같이 봐야 돼서.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는데 1대1 함수, 이 뭐 치역, 공역 같은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인데 일단 쉬운 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항등함수,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y는 x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 봐봐요. 항등함수는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쏘는 거니까 x값이 달라지면 y값 달라지잖아. 그래서 내 말은 이 1번부터 5번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야.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볼게. 상수함수 아까 제일 쉬운 예시 뭐라고 했습니까? y는 k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y는 k 뭐 있습니까? 미음이 있죠. 하나에 몰빵되는 거. 어떤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의 y값 나와야 되는 거. 미음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 제일 기본적인 예시 뭐라고 했어요? y는 x. 그래서 지금 뭐 써 있습니까? 맨 처음에 기억 있죠. 얘는 뭐 거저 먹는 거야. 알겠지? 3번이랑 이제 1, 2, 3번 잘 볼 건데 왜 1, 2, 3번을 나눴는지 알 것 같아요. 봐봐. 방금 1대1 대응생 뭐라고 했었죠? 1대1 함수와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라고 했었죠. 이거 1번, 2번 구하고 겹치는 게 3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 공역을 구하는 거니까 1번, 2번에 뭐 있는지 모르겠죠, 아직?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3번일 거다. 그래서 1번, 2번만 잘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대1 함수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1대1 함수라는 건 x값이 달라지면 y값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 똑같은 게 2개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어때요? x 집어넣었을 때 y값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얘 1대1 함수 됩니다. 니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y값 똑같이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있죠? 왜? 이거 봐봐. 2차 함수 모양이니까 요거 여기 x가 달라지면 y 같은 거 있잖아요. 니은은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에. 알겠죠? 디귿 x 집어넣었을 때 y값 되죠? 리을 x 집어넣었을 때 y값 달라지는 거 다 달라지죠? 미음은 아까 안 되겠죠? y값 몰빵이니까. 그 다음에 비읍 x에 집어넣었을 때 y값 다 달라지는지 어때요? 되죠? 여기 요거 좀 짚고 넘어가 볼게. 이 비읍이 좀 기억이 날라나? 이 비읍 모양 얘들아 무슨 모양이 똑같죠? 우리 그 다음 단원? 유리함수랑 똑같은데 원래 유리함수는 함수가 아닙니다. 좀 말 이상하지만
지금 배우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유리함수에는 누가 있죠? 얘 있죠? 뭐죠? 말이 기억 안 나나? 점근선 있잖아. x가 0일 때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여기 점 보이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기억부터 비읍 중에 함수가 아닌 건 있다, 없다? 함수가 아닌 건 없어요. 다 함수야. 왜? 세로선 그어봐. 다 몇 점에서 만나? 단점에서 만나죠? 다 함수야, 알겠죠? 오케이? 이게 기억이요. 됐어요? 다시.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 뭐냐면요. 공역은 뭐라고 했어요? y값.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그럼 쉽게 말하면 디귿은 아니라는 거지, 이제. 왜 공역을 지금 얘들아 좌표 평면이다 보니까 공역은 일단 뭐예요? 공역은 일단 요거야. y값 전체. 왜 x도 모든 실수잖아요. 근데 y값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선택받은 애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그래프가 x값 대응되는 y값 치역을 좀 점 찍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역, 니은 되지만 미음 같은 건 어차피 안 될 거고 비읍도 원래는 여기가 y값이 비어야 되는데 이 점으로 채웠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차이점 보면은 미음은 일단 절대 안 되고요. 가나다라 바중에서 봤을 때 맞죠? 가나다라 바중에서 봤을 때 방금 말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는 기역도 되고요. 니은도 되고. 왜 니은은 쭉 가잖아. 이렇게. 근데 디귿은 안 된다고. 왜? 음수값 0 이하 부분이 치역이 없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도 다 될 거고.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래서 요들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누구? 기역, 리을, 비읍이 1대1 대응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들아. 누구? 기역, 리을, 비읍. 모양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1대1 대응을 못 찾는 거라고요?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왜 안 됐었어요? y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 함수를 구분짓는 방법은 세로선이라고 했어요. 근데 1대1 함수는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y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구분짓는 방법은요. 가로선입니다. 뭐라고요? 가로선. 방금 쌤이랑 구한 이 기역, 디귿, 리을, 비읍 뭐 니은 이제 버릴 거니까 이 가나다라바라고 보면은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은 다 한 점에서 만날 거야. 얘만 두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 이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버렸을 거예요. 기억 볼까? 한 점, 세 점, 한 점, 한 점, 여기도 한 점, 대점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아까 추가적으로 뭐가 안 됐었다? 1대1 대응까지는 되지 않았다. 왜? 치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함수를 말로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수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들이 좀 많이 헷갈립니다. 알겠죠? 천천히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꼭 외워줘야 되는 거고 뒤에 거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앞으로. 여기. 이거는 완전 경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세볼 수 있어야 되고 쌤이랑 조금 다르죠? 1, 2, 3과 1, 2, 3, 4니까 왜냐 초반은 좀 할만할 겁니다. 숫자가 엄청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발만 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1은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4개 중에 아무거나. 함수의 개수라는 건 그냥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는 4개 중에 누구한테만 쏘면 되는지 궁금하면 되고 1한테 써도 상관없습니다.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한 발만 쏘면 되고 두 발은 쏘면 안 되고 일단 쏘긴 쏴야 되고 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 각각 x들한테 공역 누구한테 화살을 쏠 건지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4의 세제곱 1번은 알겠죠? 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는 어디서 수정하면 될까요? 2부터 수정하면 되겠죠. 왜요? 1대1 함수라는 건 x값이 달라지면 y값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2는 1, 2, 3, 4 중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1을 제외하고 2, 3, 4 중에
3개 중에 하나 고민해야겠죠. 3은 남은 2개 중에 하나. 얼마? 4, 3, 2. 4P 3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상수함수. 아까 해봤죠? 상수함수라는 건 몰빵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1한테 쐈어? 그럼 2랑 3도 1한테 쏴야 돼. 다시 말하면 1이 쏘는 4개 중에 하나만 고르게 되면 나머지 2, 3애들은 1이 쏘는 애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쏴도 되고 뭐 이렇게 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상수함수는 다시 말하면 공역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을 좀 보면 알겠지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에요. 왜? 아까 말했죠? 이 상태에서 항등함수 못 구합니다. 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그럼 4는 화살을 못 받았잖아. 안 돼. 그래서 4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x에서 x. 얘는 4를 뺀 거고요. 5번도 잘 봐봐요. 5번도 왜 x에서 y로 안 썼냐? 1대1 대응은 뭐라고 했어? 여기서 화살을 쏴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맞은 놈과 총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라고 하면 x가 y 값에 다 하나씩만 쏘기 때문에 정의역도 같다고 좀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의역이 3개잖아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공역도 3개여야 돼. 그래서 뭐로 바꾼 거야? x에서 x로 함수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x에서 y를 못 물어보기 때문에 바꾼 거야. 그 차이점밖에 없고요. 항등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만 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랑 구하는 법이 똑같아요. 1, 3개 중에 하나. 2, 2개 중에 하나. 3, 마지막 남은 것 중에 하나. 3, 1, 6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에 가볼게. 하나만 내용 더 하고 쉬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맞죠? 문제 하나 남았고, 오케이. 이해해 볼게요.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것도 진짜 어렵게 나오면 엄청 어려운데, 지금 우리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그 함수를 2개를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보통 뭐라고 본다고요? f라고 뒀을 때, 이번엔 y에서 z까지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를 f라고 두면은, 그 다음 뭐 쓴다고 했어요? 뭐 g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 다음 h 많이 쓸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정의역은 쌤맘대로 쓸게요. 여기 1, 2, 3 2, 4, 6 3, 6, 9 대응 관계도요 뭐 막 쓸게요. 대충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우리 뭔 판단할 수 있냐면은 F1은 얼마야? 2 F2는 얼마? 6 할 줄 알죠? 그럼 혹시 G2는 얼마일까? 이런 거야. G 함수는 얘죠. Y에서 Z로 가는 거기 때문에 Y에 있는 값을 대입했을 거라는 거야, 쌤은. 얼마? G는 9. 이걸 따라가면 되죠. 할 수 있죠? G6은 얼마? 6. 잘 봐. G1은 얼마? 못 물어보겠죠? 왜? G함수는 얘들아 왼쪽이 정의역이고 오른쪽이 공역이잖아요. 근데 정의역이 2사력밖에 없는데 1이 없는데 몰라요.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풀고 싶냐면요. 깨작깨작 푸는 게 아니고 합성함수라는 건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왔잖아. 근데 6이 6으로 갔죠? 이걸 한 번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X에서 Y로 F, Y에서 Z로 G가 아니고요. X에서 Z로 바로 가고 싶다는 거죠. 됐어요. 요 내용이고요. 기호로 보통 어떻게 쓸 거냐면요. X에 1을 집어넣어서 6이 나온 거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잖아. 맞죠? 그래서 똑같이 X에 1을 집어넣는데 결과가 뭐가 나오고 싶다? 6이 나오고 싶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F 갔다가 G 가니까 F, G를 쓰고 싶겠죠? 그 다음 가운데 뭐를 연결하냐면은 동그라미라보다는 점이야. 왜냐면 도트를 그을 거기 때문에
F 도트 G입니다. F 도트 G이거든요. 근데 봐봐요. 요렇게 풀면, 요렇게 식이 나오면 너네 기본적으로 뭐부터 풀게 될 거냐면요. 얘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G2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F를 먼저 풀고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F2가 얼마 나와요? 9잖아. 그럼 얘가 9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앞에 F9죠. F9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해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요. 먼저 풀어야 되는 걸 앞에 써줘야 돼. 그래서 얘는 G 도트 F입니다. 뭐라고요? X에서 Z로 바로 가는 함수는요. F 도트 G가 아니고요. G 도트 F 함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도트는 항상 뭐로 바꿔서 풀 거냐면요. 괄호로 바꿔서 풀 겁니다. 괄호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G 괄호로 바꿔. 그럼 안에 누구 있습니까? F2.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도트는 항상 뭐로 바꾸자? 괄호로. F2 얼마 나왔어요? 2 넣으면 6. 그럼 여기 6이잖아. G6. 알겠죠? 그래서 다시 G 도트 F의 3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F3 구하고 그 결과를 푸는 건데 도트는 괄호로 바꿔서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 당연히 반대도 올 수 있겠죠? 이 설명입니다. F3은 4죠. 그럼 G4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3까지.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 내용이니까요. 2개 이상의 함수를 합친다는 의미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거꾸로. 알겠죠? 그 다음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대응관계에서 하나씩 구하는 것도 있지만 fx가 x 플러스 2고 gx가 2x 플러스 1일 때 문제에서 g 도트 f 1이 궁금하대.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게 맞아? 먼저 f1 먼저 풀고 f3이죠?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g3을 구하는 얘기니까 7이겠죠? 근데 또 문제에서 뭐 G, 도트, F, 뭐 10이 궁금하대. 그럼 또 F10을 구하고 또 대입해야 되잖아. 이게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G, 도트, F, X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합성함수가. 그리고 함수야. 합성함수. 근데 우리가 계속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이 X에 어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해보자는 거냐면은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G 도트 F X를. 근데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도트는 뭐로 바뀐다고요? FX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여기 누구 자리야? 그럼 GFX는 X 자리에 FX가 온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FX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GFX는 뭐랑 결과가 똑같다? 2FX 더하기 1과 똑같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2배 하는 거죠? 2X 더하기 5랑 똑같지. 그래서 나는 G 도트 F1이 궁금한데 두 번 푼 거죠? 1을 바로 집어넣으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일 때도 구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당연히 G 도트 FX 물어보면은 F 도트 GX도 물어볼 수 있겠죠? 쌤 뭐부터 푸는 거라고 했어요? 도트는 괄호로 바꿀 건데 이 G부터 먼저 푸는 거야. 가까운 것부터. 그럼 FGX는 뭐겠습니까? 원래 FX 자리에 GX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GX 더하기 2랑 똑같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X 더하기 4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 좀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얘랑 얘. 뭔 말이야? 얘 뭐였죠? G 도트 F였죠? 얘 뭐였죠? F 도트 G였다? 둘이 어때? 같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냐? 이런 거잖아. 행렬 기억납니까? 행렬 AB랑 BA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식 계산은 AB랑 BA가 똑같잖아. 그럼 얘가 안 된다는 건 뭐가 안 되는 거겠어요? 교환 법칙이 안 됩니다. 알겠죠? 함수는 너네 맘대로 순서를 바꿔서 풀면 안 돼요. 알겠죠? 뭐 나중에 함수가 여러 가지 나왔다고 쳤을 때 F 도트, G 도트, A
H 뭐 이가 궁금해. 그럼 무조건 뭐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바로 앞에 거부터 푸는 거야 계속. 니네 맘대로 F.G.H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알겠죠? 함수는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대신 뭐는 되냐? 결합은 돼요. 결합이라는 표현은 뭐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F.G를 먼저 풀고 H를 푸나 G.H를 풀고 F를 푸냐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오른쪽은 똑같아. 근데 이 말은 G.H를 얘처럼 구해. 그 다음 X를 대입해서 푸나 F.G를 이쁘게 바꿔놓고 HX를 푼 다음에 집어넣는다 똑같다고. 얘 먼저 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묶어서 풀어놓고 얘 구한 다음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결합법칙은 성립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I라는 표현이 있어요. FGH처럼 대문자 I를 많이 쓰는데요. 얘는 항등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뭔 말이냐? I 3은 얼마일까요? 3이라는 거예요. 항등함수니까. 그래서 F.I나 I.F는 똑같다. 약간 단위 행위와 비슷하죠. 그냥 의미가 없어. 왜? F.I3 I.F3이야. 근데 만약에 F3이 1에 예를 들어서 그럼 I3은 얼마야? 그럼 F3은 얼마야? 2. F3 얼마야? 2. I2는 얼마야? 2. 그냥 I, 이 항등함수는 솔직히 말하면 역할이 없어요. 넣으면 그냥 걔가 나오는데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항등함수 내용이 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함수를 여러 개 합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역함수 내용 하겠습니다. 함수인 것을 골라달래요. 뭐라고 했죠? 모든 x가 하나씩 화살 쏴야 됩니다. x 왼쪽 정의역에서 한 발 안 나갔거나 여러 발 나간 거 빼주세요. 기억 어때? 3 안 쐈죠? 니은 어때? 겹쳐 보이지만 하나씩 쐈고요. 디귿은 2가 2발 쐈죠? 그거 안 됩니다. 답은 니은만. 계십죠? 요런 거 나온다고. 이건 이제 시험 첫 장에 좀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로. 그래서 함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세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알겠죠? 이것도 그래프를 보는 거야. 점도. 알겠죠? 니 돼, 안 돼? 왜? 2일 때 2점. 안 된다고 했었죠? 되고요. 원함수 아니라고 했죠? 원방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간단합니다. 근데 요것만 또 외워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 기억해 주세요. 모든 x가 하나씩 대응. 이건 그냥 용어 정의로 좀 정해놓을까? 용어 정의로 함수 맞죠? 이 대응은 모든 x가 한 발씩 땄으니까 2번 읽으면 될 것 같고 정의역 x고 공역 y 받고 뭐 틀린 거 모르는겨? 치역 뭐라고 했죠? 선택받은 애들 누구야? 0과 2. 그래서 말했지만 이 정의역 공역은 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치역도 이렇게 집합기호로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볼게. 보자. 그래서 뭐 선생님 한 번쯤 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 합성함수가 처음 듣는 사람은 저 도트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 모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트는 뭐로 풀어달라고요? 괄호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에 거 계산하고 집어넣으면 훨씬 쉽거든요. F2 같은 경우는 X에 2 집어넣는 거니까 5 남겠죠. 얼마? G5 물어보는 거고 기가 먼저 풀면 뒤에 것도 F.G5잖아. 그럼 G5는 얼마야? 3이죠.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G5 얼마라고요? 3. F3은 얼마야? 2. 더하면 얼마야? 5. 이렇게. 뒤에 스텝 2 가볼게요. 문제를 뭐 놓친 것 같은데? 그니까 많이 놓쳤네. 어디야? 17번 맞죠? 보자. 집합 X,
집합에서 집합으로 함수인 것에서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가 정의역일 거고 두 번째가 공역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 관계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뭘 조심하면 될 것 같냐면요. 일단 모든 x값을 다 대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때 나오는 y값이 이 공역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 하자고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5개 빨리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부터 넣으면은 0, 마3, 마4 제곱할 거잖아. 이렇게겠네. 이게 기억이야. 근데 0부터 마3, 마4 나왔는데요. 누가 없습니까? 마이너스 4가 없죠. 그러면 0은 대응할 게 없으니까 함수가 아닌 겁니다. 니은. 우리 루트 x곱. 뭡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요? 절대값 x랑 똑같고. 아니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절대값 x랑 똑같아요. 그래서 gx는 요거야. 그럼 뭐라고? 이 x 부호 다 빼고 1만 더해. 3, 2, 1 뭐야? 맞죠? 2, 3까지. 이거 왜 개수가 안 맞죠? 아, 이구나. 다 있죠? 1, 2, 3. 그럼 되는 거예요. 디귿. 가우스네. 오. 그럼 얘는 순서가 얘 같다 얘들아. x제곱 먼저 구할까요? x제곱 먼저. 4, 1, 0, 1, 4죠. 여기다 얼마 곱할까? 마이너스 5분의 4 곱할게. 마이너스 5분의 16, 마이너스 5분의 4. 어차피 0이고 0이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볼 건데 가우스는 기본적으로 소수로 많이 풀기 때문에 선생님 소수로 좀 바꿔 드릴게요. 아니잖아. 0은 0도 풀어야긴 하겠다. 혹시 이 가우스 이 기호는 딱 문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따로 어떤 단원이 아니고요. 부등식만 배우면 나와요. 중학교 때 나왔을 건데 의미가 뭐라고 했죠? 요 안의 숫자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은 제일 큰 정수. 얘보다 이 라인이 지금 정수인 게 있습니까? 얘죠. 그럼 얘 0이야. 근데 이 라인 중에 정수인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거. 얼마? 음수는 작으면 숫자가 커지니까. 근데 얘 없었잖아 아까.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됐어요? 리을은 어차피 왼쪽 3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집어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3.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마1. 0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1, 2, 라인 집어넣으면은 마3, 마2. 이거 다 있었죠? 마4 라인이 없고 뿔마 1, 2, 3 다 있습니다. 미음. 얘는 1 기준으로 푸는 게 좋겠네요. 1일 때 넣으면 0. 그 다음에 2일 때랑 0일 때 똑같이 절대값까지 있어? 그러면 1, 1까지. 3일 때? 네? 마이너스 1일 때는 더 커질 거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 나오겠죠. 요거 y값 0, 1, 2, 3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다 마이너스 4가 있기 때문에 안 된 애들이었었어요. 요게 함수. 대응 관계 말하는 거니까 뭐 조금 귀찮겠지만 이런 느낌의 문제고요. 요런 것도 뭐 스텝 2긴 하지만 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좀 기억해줘야 되냐면요. 1대1 대응 당연히 낯설 거야 얘들아. 천천히 문제 풀면서 오답하면서 외워놓으시고요. 항등함수는 뭐다?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나 자신 나오는 거고 상수함수는 몰빵. 무조건 y값이 하나야. 그래서 이들은 개꿀이에요. 왜? G2 얘 2야. 다시 말하면 나 조건이 다 y값이 똑같으니까 얘는 2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H3이 2다? H는 상수함수인데? 그럼 이미 HX는 끝났지. 뭐가 들어오든 2지. 그럼 뒤에 도 끝났잖아요. 항등함수 나 자신. 상수함수니까 아까 구했던 2. 누구만 풀면 돼? 얘만 잘 풀면 되지. 1대1 대응만.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건 위에서 x에서 x의 함수이기 때문에 1, 2, 3, 6.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아까 벤 다이어그램 모양 잘 안 그리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알겠죠? 가볼게. 첫 번째. 아까 1은 2한테 대응했고요. 이제 다조건을 풀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무조건 이제 F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죠.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분명 1이 있어? 얘는 2네 무조건. 6, 3은 이놈들 중에 하나겠죠. 그럼 2랑 요놈들이랑 하나 곱해서
요 놈들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뭐랑 뭐일 수밖에 없어요. F6은 3일 수밖에 없고 F3은 6일 수밖에 없고 1대1 대응이니까 F인 1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F2니까 1. 알겠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볼게요. 일단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석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트 뭐로 바꿔달라고요? gfx. 근데 잘 기억해보세요, 얘들아. 요게 기본적으로 함수잖아요.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x값 자리죠. 다시 말하면 이 gx를 봤을 때 이 2차 함수지. 그럼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대 차수를 어떻게 구해요? 범위가 있어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근데 이게 원래 x가 뭐 예를 들어서 저건 따랐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뭐 1부터 3이라고 쳐보자. 그럼 우리가 1부터 3을 자르잖아. 맞죠? 근데 지금은 이 x가 여긴데 누가 위치해 있어요? 이 합성함수는 fx가 위치해 있지. 그럼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뭘 있지만 아니기 때문에 누굴 구해야 돼요? fx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fx의 범위. 그럼 fx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 절대값. 그래프를 혹시 그려보고 싶은데 요 그래프 그릴 줄 압니까 혹시? V자 좋아요. 원래는 잘 봐. 모든 절대값은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요? 나눠서 뭐랑 뭐일 대로? 이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로 나눠줘야 돼? x가 1 이상일 때랑 x가 x가 1 이하일 때랑 등호는 한쪽만 되면 되긴 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뭐를 좀 말해주고 싶냐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그래프는 좀 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놔요. 제일 기본적인 걸로. 절대값 x로. 그래서 아까 친구가 잘 외워줬는데 절대값 x라는 건 똑같아요. 당연히 0이 되는 값이니까 뭐로 나눠야겠어요? 0 기준 나눠야겠죠? 그럼 0 기준 나눠버리면 0 이상일 때는 x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야. 뭔 말이야? 요게 x잖아. 뭐일 때만? 0 이상일 때만. 이게 뭐야? 마이너스 x죠. 뭐일 때만? 0 미만일 때만. 그래서 V자가 나와요. 절대값이 기본적으로. 근데 뭐를 좀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냐? 언제 x축이랑 만나냐? 여기 0이 될 때. 맞죠? 0이 될 때. 그럼 내 말은 위에 살짝 써있지만 요 y는 fx는 x-1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언제가 0이야? 이때 V자야. 1일 때. 그러면 뒤에 이 마이너스를 또 어떻게 푸냐? 근데 잘 봐야 되나? 너네 이미 이 도형이 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열심히 배웠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받고 싶대. 그럼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은 거죠? 그럼 y는 함수꼴에서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었다는 거는 이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되겠죠. 끝이야. 저 2차 함수가 저 절대값 함수가 얘라고. 근데 x가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1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집어넣었을 때. 그럼 이 보라색만 봐달라고 하는 거니까 y 값을 구했을 때 뭐 구해주면 되겠어요? 잠깐만. 4랑 마이너스 이 가운데가 1이네. 4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y값 똑같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랑 4일 때가 최대일 거고 1일 때가 최소겠죠. 그럼 최대랑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fx가 y는 x-1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랑 4 대입하면 최대값, 1 대입하면 최소값이라는 거야. 4 대입할까요? 3 빼기 1.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까지. 요게 처음에 했던 fx의 y값, fx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a랑 b가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 1부터 2로.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를 건데 아까 축방 얼마였죠? 1. 그러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언제가 제일 커요? 1 넣었을 때. 함수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15. 누구?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1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15 9겠네요. 최대 최소. 야, 문제 좀 많다. 잘 풀어보세요. 알겠죠? 오답 다 해줄 거니까. 얘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것도 조금 이제 쌩 같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은근 헷갈립니다. 잘 봐요. x에서 x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이 편이 뭘까? 우리 항상 함수기 때문에 정의형 애들을 함수에 집어넣어서 y값을 구해볼 건데 이 표현이 뭐예요? f-x랑 fx랑 똑같대. 넣어볼까 그냥? 마이너스 2 넣어볼려? f-2 넣었다. 2는 f-2랑 똑같아. 그럼 반대로 2를 넣어볼게요. f-2는 f2랑 똑같아. 뭔 말이야? 아무래도 마이너스 x랑 x라 보니까 부호 차이인 절대값이 똑같은 x값들은요 y값이 똑같대요. 그럼 봐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마이너스 2 누구한테 어디서 쏠 거야?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럼 쌌다. 근데 이거 정보 보면 알겠지만 f-2가 마이너스 1이야. f-2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2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죠. f2 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야. 약간 무슨 문제랑 똑같냐? 그 집합 기억나십니까? 요거였나? 2면 뭐 이거였던 것 같다. 이런 문제 있잖아. 1, 2면 4도 원소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은요 그냥 2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또 누구한테 쏠 거야? 5개 중에 아무한테 쏘겠지. 1은 마이너스가 따라간다니까. 0은 아무거나 쏘겠죠. 0은 0 착공이 없잖아. 0 혼자잖아. 0도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5, 5, 5.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함수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역함수라는 내용인데요. 요건 이제 x랑 y의 역할을 좀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함수의 종류이기 때문에 또 대응 관계로 한번 설명 좀 해볼게요. x 1, 2, 4 y 1, 2, 3, 4까지.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 f로 가볼게. 대응 관계는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x가 y 하나씩 대응됐습니다. 그래서 f 1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뭐 f2는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함수로 하는 거는 x랑 y를 바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함수 f에서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 치역 1, 2, 3이었죠. 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는 똑같은 f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f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고요. 보통 f의 역함수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니면 f의 인버스, 그러니까 역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f의 인버스를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f 인버스 2는 라는 의미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y f 인버스 입장에서 오른쪽 정의역에서 왼쪽 공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 2는 얼마겠습니까? 3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 됐는데 일단 뭐 성질 가기 전에 역함수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이 대응 관계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 이건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함수 정의 뭐였죠? 모든 x에서 y값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지. 근데 선생님 f 인버스라는 건 바꿔달라고 했죠, 위치를. 그러면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y 그 공역이야. 그러면 화살이 이렇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럼 왜 함수가 아니야? 왜 역함수가 안 돼?
그쵸? 오른쪽에 있는 정의역 4가 대응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봐봐. 뭐야, 대응시키면 되네. 그럼 이번엔 또 F함수가 안 돼. 왜? 다시 돌아가봐. 역함수 말고 원래 F함수. 어때요? 모든 정의역 애들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어때요? 3이 두 발 쐈잖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얘 되려면 얘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안 되고. 그래서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밖에 안 되냐면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만 됩니다. 1대1 대응 뭐였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하나씩 대응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가능하다는 건요. 1대1 대응을 알려주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역함수가 가능하다.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대응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 맞죠? 근데 위치를 바꿔봐도 순서를 바꿔봐도 오른쪽 X에서 왼쪽으로 Y도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때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바로 위에 써있죠? 1대1 대응일 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함수는 1대1 대응일 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뭐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 해줄 거고 역함수 성질만 좀 기억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 F는 3이라고 했었죠. 왜? X 2 집어넣었을 때 Y값 3 나오니까 다시 F 인버스 2는 3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보다는 아까 X가 2 집어넣었을 때 3이었죠. 그럼 다시 반대로 가면은 F 인버스 3은 2죠. 요게 지금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까 쌤이 이게 X고 이게 Y였잖아요. 역함수 뭐라고 했어요?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F 인버스 3은 F2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F 인버스 3은 2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은 뭐냐면요. F 인버스 A는 B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얘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F, B는 3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A.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잘 보면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X랑 Y 위치 바꾸는 게 있는데 보통 Y는 X 대칭이라고 하죠. 요게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의 역할을 바꾸는 건데 요거를 함수로 그래프 식을 써봐서 알겠지만 Y랑 X의 위치를 바꾸는 건 뭐랑 똑같아요? Y는 X 대칭이랑 똑같죠. 그래서 역함수는 요 함수라고 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Y는 X 대칭 해버리면 돼요. 알겠죠? 요게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게 이런 설명도 있어요. 약간 이게 다 그 여집합 내용이랑 비슷한데 쌤이 F 인버스 3을 구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2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혹시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 요거의 의미보다는 얘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얘가 두 번 푸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부터 풀어달라고 했었죠? F 인버스 3부터 풀으라고 했었죠? 그럼 3 집어 넣어볼게. 그럼 뭐 나옵니까? 2 나오죠? 2입니다. F2는 얼마예요? 다시 3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3을 넣었다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F 도트 인버스는 지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랑 똑같다는 거야? 항등함수랑 똑같아요. 알겠죠? 다시 F 인버스 도트 F 3 얘 뭐랑 똑같다고? 3이랑 똑같다고. 지워질 거니까. 근데 말로 봤어도 F3 집어넣으면 2 다시 2에서 올 거니까 3 알겠죠? 똑같습니다. 이게 역함수 성질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얘기 때문에 얘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까지 알겠죠? 여기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 이따 쌤이 문제 나오면 풀어줄 건데 말했죠?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성질은 조금 말이 길 수 있긴 하겠지만 2번, 3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번 이거는 보면은
F 인버스의 인버스죠. 약간 우리가 P 여집합의 여집합인 것처럼 똑같이 P로 나옵니다. 알겠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로 나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성질은 문제 풀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래프도 Y는 X의 칙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 문제로 가볼게. 역함수는 쉽게 말해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건데 여기도 문제를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가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합니다. 요거는 방금 쌤이랑 한 건 좀 다르니까 딴 거 가고 갈까요? 예,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것 같아서 요거로 먼저 연습해볼까요? 순서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가볼게. 요거 F 인버스 O라고 했습니다. F 인버스는 X에서 Y로가 아니고 Y에서 X로겠죠. 5 집어넣으면 얼마? 1. 그래서 얘는 1입니다. 다시 얘 뭐부터 푸는 거라고 얘들아? 가까운 거부터 F 인버스 4 풀어볼까요? 4에서 여기로 얼마입니까? 3입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F 인버스 아니 G 인버스 3은 뭐예요? G 함수에서 3에서 거꾸로 얼마? 4까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봐봐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는 어떤 내용과 똑같냐면요. 봐봐. 지금 얘 설명보다는 얘를 먼저 알려주는 게 맞겠다. 쌤이 요거 어떻게 가달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X에서 X, 뭐 좀 X긴 하지만 여기서 이리로 가고 싶어. 그러면 F부터 먼저 푸는 거라고 해서 G 도트 F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G 도트 F. 다시. 그럼 만약에 쌤이 요렇게 오는 건 뭐라고 말하는 게 맞겠어요? G 도트 F의 역함수겠죠. 맞아요? 근데 잘 봐. 이 G 도트 F의 그 역함수는 어떤 순서로 푸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일로 가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럼 뭐부터 푸는 거야? 얘부터 풀고 얘부터 푸는 거 맞습니까? 그 함수로 표현하죠? 그러면은 G 인버스 먼저 푸는 거 뒤에 써야 되니까 맨 그 나중에 푸는 거 먼저 써야겠죠?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다. 어때요? 이 인버스를 분배하려고 봤더니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가 아니고 무리면 앞으로 가고 앞에 거는 뒤로 오게 됩니다. 약간 뭐랑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대우랑 모양이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F 도트 G 인버스 뭐라고요?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로 바뀐다고. 알겠죠? 성질 없는 것 같아서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요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씩 풀었지만 저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는 요렇게 바꿔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얘로. 그러면 F 도트 G 인버스의 4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F 도트 G 인버스는 뭐겠어요? 이게 아까 F 도트 G였잖아. 얘는 G 도트 F인데? F 도트 G는 어디 있어? 여기는 없죠. 그럼 여기다 F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서 풀 수 있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의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따로따로 하나씩 풀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써본 김에 좀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 Y가 4, 5, 6 맞지? 요거잖아. 요게 뭐야? G 도트 F지. 에? 뭔 소리야? 요게. 근데 그 역함수니까 F 도트 G 인버스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원하는 게 F 도트 G 인버스 4니까 4에서 거꾸로 출발했을 때 뭐 나온다? 4 나온다는 거죠. 거꾸로 갔을 때. 됐어요? 요거 말고 일단
이거 하고 아니다 어딨어 이거 볼게요. 잘 보자.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역함수가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실제로 구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지금 뭐 1차 함수만 나왔지만 2차 함수 이런 함수 다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역함수는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요. y랑 x의 위치를 바꾼다. 역할을 바꾼다. y는 x 대칭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냥 x랑 y랑 위치 바꾸시면 됩니다. 이 역함수 끝입니다. 근데 보통 함수라는 건 y는 꼴로 정리하기 때문에 ay는 x-b일 거고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 모양이 째야 되기 때문에 좀만 수정할게요. 다시 a분의 뭐야 이거 x-b겠죠? y는 a분의 x-2 x-b 근데 얘가 2분의 x-5래. 그럼 5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x 대칭 해버리면 되고 여기는 없나? 여기 있다. 잘 봐요. 요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fx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달래. 그럼 뭐 해줘야 돼? y는 2분의 3x 더하기 4니까 역함수 구하면 되죠? 일단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요 그래프 하시면 얘들아 y좌편 4구 기울기가 2분의 3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쌤이 이 그래프를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y는 x대칭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y는 x를 기준으로 접으면은 무슨 그래프가 나오겠어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요 그래프는 실제로 x는 2분의 3y 더하기 4를 y는 꼴로 정리하면 나와요. 근데 왜 역함수 그래프를 안 구하냐? 교점 구할 땐 어디서 교점이 생깁니까? 여기서 교점이 생기죠. 근데 이 선이 아까 뭐였어요? y는 x였잖아. 뭔 말이냐? 저항 풀이는 이 함수와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맞지만 이 교점을 구해보니까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랑 y는 x랑 교점 구하시면 돼요. 왜 y는 x는 제일 쉽지 않습니까? 그냥 는 x인데 왜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하면 되잖아요. 알겠죠? 2분의 1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8 위치가 얼추 맞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겠죠. y는 x니까 그거 더하면 마이너스 16까지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 제일 기본 문제는 이렇게 교점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에 있다? y는 x에 있다. 알겠죠? 다시 가볼게요. 일단 요 문제는 아까 배운 내용이랑 좀 다른데 뭔 말이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R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일이 대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냥 뭘 물어보는 거야? 1대1 대응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1대1 대응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함수를 쌤이 다 그려줄 건데 자 보겠습니다. 기억나요 아까? 이거 어떻게 그리기로 했었죠 얘들아? 누구부터 그리는 거야? 얘부터 V자 0이 되는 값이 0이니까 거기서 한 칸 올릴 거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1로? 그럼 그래프는 얘기했죠. 알겠죠? 다 그리고 설명 마지막에 할게요. 왜냐면 딱 하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니은도 0보다 작은 부분은 1-2x래. 그러면 1일 때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1-x래. 얘들아 1-2x와 1-x는 뭔 차이예요? 이거 앞에 차이인데 x 앞에 뭡니까? 기울기. 그래서 좀 덜 기울어진 느낌. 그 다음에 디귿. 얘는 2차 함수죠? 0이 할 때는 1-x제곱. 1-x제곱은 위볼이면서 y절편. 꼭지점이 0,1이니까 요거겠죠. 근데 여기 아니고 왼쪽만. 그 다음에 1 플러스 x는
쭉.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잘 봐. 그 아까 1대1 대응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구랑 누가 섞이는 거였죠? 1대1 함수와 뭐가 플러스 돼야 돼요? 치역과 공약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아까 그래프 좀 기억나는가 모르겠지만 치역과 공약이 똑같다? 모든 y값이 그래프가 모든 y값이 다 그려져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치역과 공약을 만족하지 않는 누구 있겠습니까? 기억은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은 일단 1대1 함수 되지 않죠. 아까 1대1 함수 뭔지 기억나요? 1대1 함수 그냥 정의였어. 뭐야? x값이 다르면 뭐도 다르다? y값도 다르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누구? 선생님 아까 가로선 그어달라고 했었죠.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게 안 돼. 기억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그래프는 다 성립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요거랑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어쩔 수 없이 x가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 이미 구분되어 있는 거고 절대값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어때요? 0보다 작다, 0 이상이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다 나눠져 있죠. 누구? 이 0을 기준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프가 두 개야.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요.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딱 0일 때, 지금 딱 0일 때 구분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그래프가 다를 텐데 얘처럼 증가하거나 증가해줘야 돼. 그래프가 올라가면 올라가야 돼요. 봐봐. 올라가다가 이 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얘처럼 뭐 내려가봐. 그럼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됩니까? 안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고요. 니은처럼 왼쪽이 처음부터 내려왔다? 그럼 이 점을 기점으로 또 내려가야 돼. 올라가면 얘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쌤 말은 지금 이제 니은은 1차 함수지만 디귿은 이제 얘가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뭐 증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억이 양수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그래프여야 되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그래서 기억은 이 표현도 맞지만 이제 다음에 좀 쉽게 어떻게 풀 거냐면은 감소인데 증가됐잖아. 내려왔는데 올라갔잖아. 그럼 절대 1대1 대응이 안 돼요.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갔고 감소. 여기는 증가니까 가능하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절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 요거 볼게요. 시간 많이 없구나. 빨리 하겠네. 이거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답니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거겠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려면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그럼 공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겠죠. 그래서 요 문제 뭐냐면요. 원래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근데 y값도 어디부터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여기밖에 안 된다고. 근데 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봐. 이 박스 안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맞지만 치역은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 치역과 공역이 똑같나요? 달라요. 맞죠? 그래서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대응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박스 형태의 문제. 범위를 주어졌을 때 이런 박스 형태로 문제를 바꿔서 풀 건데 얘가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각 모서리, 꼭지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어디요? 이렇게. 문제 유형. 그래서 지금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3, 3 같은 경우는 y는 x겠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3과 3, 마이너스 2죠. 기울기면 5분의 마이너스 1.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1까지. 문제 원하는 거 뭡니까? a 플러스 b의 최소값. 얘는 a 플러스 b 하면 1일 거고 얘는 a 플러스 b 하면 0이겠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오는 문제여서 아까 봤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는 이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배우기 전에 못 알려줘가지고 넘어간 거고요. 요런 거 어딨어? 요거 1대1 대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4번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V자 안 돼요. 5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짓자면 보통 1차 함수는 다 됩니다. 1차 함수 그려볼까요? 증가잖아. 다 돼.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y는 3그래프는 상수함수잖아. 이게 증가나 감소가 있냐? 얘 기울기 얼마야? 0이잖아. 이런 거 안 된대요. 안 돼요. 알겠죠? 1대 대응도 안 되고. 근데 왜 2번과 3번이 둘 다 1차 함수가 있는 거 같냐면요. 양의 실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양의 실수 범위 내니까 여기서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 y는 x 플러스 1그래프는 얘고 y는 마이너스 2x는 얘잖아. 그럼 이제 그 x값을 양의 실수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오면은 요거죠. 근데 이 정의역과 공역을 잡으면 알겠지만 x에서 x로 오기 때문에 여기도 양의 실수 전부, 여기도 양의 실수 전부를 가지고 와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제 음의 실수로 바뀌겠죠. 두 개 중에 뭐가 안 돼? 얘 안 되겠지. 왜? 예를 들어서 0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b잖아. 이 y 값이 1 집어넣었을 때 뭐 2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0부터 1까지는 누가 해줘? 0도 1이고 여기 마이너스 애들이 여기 차지해 주는데 양의 실수만 보는 건 이놈 b잖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모든 x값 집어넣으면 다 y값 되니까 다 상관없고. 알겠죠? 일단 보고 오래 걸리면 다음 시간에 해보고 맨 뒤이지 않을까? 아 중간에 있겠구나. 어디야? 왜 이렇게 많어? 어디요? 여기 됐다. 빨리 해볼게. 아까 소리 기억나십니까? F 인버스 4가 마이너스 5래. 역함수 성질로 문제 풀어볼까요? 얼마입니까? F 마이너스 5는 4까지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싶은 거니까 x에 뭐 집어넣어야겠어요? 그렇죠. F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 얼마? 6까지. 좋아요. 다시 F12 되고 싶어. 그럼 이 값 10 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x 4. 그럼 x 4 집어넣으면은 4, 2, 8, 14고요. 다시 요게 문제야. 역함수에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르는 값 k라고 두고 문자 아무거나 쓰세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k는 얼마? 10까지.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x에 뭘 집어넣어야 k가 나오는지는 암산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3x-2가 k. 그러면 3x는 k 더하기 x는 3분의 k 더하기 2죠. 우리는 x자리에 3분의 k 더하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3분의 2k 더하기 4 더하기 6. 얘가 뭐 돼야 돼요? 그럼 12 4 8 k 얼마? 그래서 k 4. 그래서 k가 4니까 f 인버스 12 4 4 14 더하면 18.